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요일, 네,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EGDX 파헤치기, EGDX 제대로 알고 먹기,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EGDX,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EGDX 세트죠. 이게 바로 연역이랑 영양, 해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몸의 주인. 나지 뭐.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나의 반려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 몸에 있는 세포의 수가 30조, 내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숫자가 38조 개, 39조 개,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숫자로 따지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우리는 공생관계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 가꾸면서 건강하게 같이 사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네, 요렇죠. 숫자가 얘네들이 더 많아요. 자, 이런 미생물 중에 유해균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 염증이 폭발하게 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식이섬유도 잘 분해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뭐 필수 비타민 B1, B2 이런 애들도 만들어지고 장벽도 훨씬 더 강화가 되고요. 면역계도 조절이 되죠. 면역의 70%는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장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장 건강의 핵심은 바로 미생물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런 음식은 미생물의 전혀 먹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먹이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 면역이 저하돼서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또는 면역 교란이 와서 과잉 면역이 와서 염증 반응이 폭발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가 면역 뜻이 뭐죠? 자가, 스스로 가한다, 스스로 공격한다, 내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면역이 멍청해지면 내 몸 스스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뼈를 공격하면 류마티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췌장을 공격하면 당뇨병이 되는 거고, 피부를 공격하면 다발성 경화증이 되는 거죠. 근데 미생물이 정말 좋아하는 먹이는 이런 통곡물류, 콩과 견과류, 껍질째 먹는 과일. 껍질 다 깎아가지고 속살만 먹는다? 미생물한테 별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녹말량이 적은 채소류, 뭐 고구마나 감자 이런 거는 탄수화물, 녹말이 너무 많죠. 그런 거 말고 브로콜리나 이렇게 양파, 당근 이런 애들, 해조류, 엽채류 이런 것들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반대로 해로운 음식, 이런 서구화된 음식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만 높아지고요. 그 유익균들을 이렇게 살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장벽이 허물어져서 장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게 되죠. 그 제일 안 좋은 건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이렇게 핵폭탄이 하나 터졌다 생각하셔도 돼요. 미생물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유해균, 중간균, 뭐 이렇게 유익균 할 거 없이 그냥 싹 다 죽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드셔야 되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뭘까요? 오인숙님, 뭘까요? 항생제를 먹었어.
제일 먼저 뭘 많이 챙겨 먹어야 될까요? 비타민이요? 비타민? 유산균? 유산균. 유산균. 그렇죠. 유산균을 한 포씩 먹으면 안 되고요. 거의 한 번에 한 세 포, 네 포씩 들어 붓듯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장 환경을 빠르게 복구시키려면 일단 항생제 먹었다. 그럼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유산균을 거의 막 엄청나게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퍼프랑 유산균이랑 유산균 증식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우리 포라이프의 제품이 있어요. 네. 김혜영님, 혹시 알고 네. 계시나요? 네. 유산균 증식을 도와주는 포라이프 제품이요? 네. 퍼프 파이버 퍼프? 말고, 퍼프 퍼프 말고, 말고. 퍼프는 당연하고, 퍼프 말고, 리오비다. 리오비다도 맞긴 맞는데, 왜요? 리오비다가 왜냐고요? 네. 항산화. 항산화? 항산화는 아니고요. 트랜스포 팩터랑 유산균이 만나면 유산균 증식이 4배에서 5배 빨라져요. 그래서 유산균 드실 때 뭐를 같이 먹어야 되냐 물어보면 트랜스포 팩터를 꼭 같이 드시라고. 옛날에 포라이프 유산균 제품이 유산균이랑 팩터랑 같이 들어있는 유산균을 한때 팔았는데 가격대가 거의 한 6만 원대? 꽤 비쌌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팩터를 이미 먹고 있는데 이제 유산균 안에 또 팩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기가 없었는데 근데 우리 유산균 먹을 때 얘를 같이 먹으면 아니면 파우더팩 안에도 트랜스포 팩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을 때 팩터를 꼭 같이 먹어라. 그러면 장 환경이 엄청나게 빨리 좋아진다. 네, 이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많고, 아까 유해균이 좋아하는 그런 서구화된 식단을 계속 하다 보면 천식이나 아토피 이런 것들이 쉽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반려균을 잘 관리를 하셔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고요. 이런 음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걸 다 챙겨 먹기가 쉽지 않고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EGDX 그 세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죠. 그잘 드셔도 그 파우더 팩도 드시고 이런 것도 잘 드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EGDX 세트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 MZ 세대들이 부모보다 빨리 늙어가고 있다고 해요. 가속노화. 들어보셨나요?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하지 못해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노인이 됐을 경우 65세가 됐을 때 엄청나게 괴로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질병을 앓다가 죽을 거다. 엄청 지옥 같은 일이죠. 요즘 10대, 20대에도 성인 당뇨에 걸려서 병원 가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EGDX 하루 한 포 먹게 하는 게 대단히 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바뀌려고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 5천 원, 6천 원 들어가요. 아무리 싸게 먹어도. 그런데 EGDX 한 포가 얼마죠? 5,600원이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 포로 건강도 잡고 밥값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우리가 잘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학원 운영할 때, 센터 운영할 때 바쁘니까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삼각김밥에 라면에 뭐 그 학부모들이 사오는 던킨 도너츠, 뭐 그다음 피자, 햄버거 그다음에 뭐 그 또 베스킨 라빈스가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입골이 났어요. 저희 이제 윤지영 코치는 쓸개 제거 수술을 했고요. 기름진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저는 이렇게 피부암, 그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에 노출이 되면서
대단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이제 막 찾았던 게 면역 제품이에요. 근데 강릉에 이렇게 김도현 사장님이 알려줘서 만나게 됐고요. 이때 제 피부 상태입니다. 걸핏하면 대상포진이 걸렸고요. 한 달에 뭐 두 번씩 걸릴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걸리니까 항생제를 또 먹잖아요. 항생제를 또 막 4, 5일 항생제를 먹어. 그러면 장화경이 또 무너져. 그 면역이 떨어지니까 또 대상포진에 또 걸려. 이게 악순환인. 그러다가 대상포진이 눈 주변으로 퍼지면 의사가 위험하다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면역 제품에 좋다고 하는 걸 막 챙겨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EGDX라는 제품을 알게 됐고 먹으면서 이제 둘이서 건강이 엄청 좋아지게 된 그런 스토리는 알고 계시죠? 다음에 할 얘기가 있으면 또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 제품이 왜 그 수많은 면역에 좋다는 제품 다 먹어봤지만 효능이 없었는데 얘를 먹고 우리가 왜 좋아졌냐? 이제 성분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면역 잡아주는 트랜스포 팩터가 있고 호르몬 밸런스 잡아주는 성분 그리고 대사를 잡아주는 거 그리고 우리 몸에 그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제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EGDX 파우더팩 안에는 우리 몸에 영양과 면역을 채워주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12종의 비타민, 9종의 미네랄, 18g의 단백,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가수분해 유청 단백, 가수분해 남백 단백, 그다음에 분리유청 단백. 콩단백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11종의 채소, 23종의 곡물. 그 밑에 옆에 보면 아사이베리, 뭐 블루베리, 엘더베리, 포도씨, 소나무 껍질, 식이섬유 이런 다양한 부열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배부른 영양실조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칼로리는 넘치는데 특히 부족한 게 미량 영양소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트랜스포 팩터,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강력한 항산화 물질, 소나무 껍질 추출물, 포도씨 추출물,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그다음에 아사이베리랑 트랜스포 팩터가 들어있는 리오비다. 이렇게 총 8개 제품인데 최근에 이게 빠졌죠. 쌀 단백질이 빠졌죠. 그래서 7개 제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늙게 하는 주범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인데 얘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물질. 우리가 숨만 쉬어도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살아 움직이는 한 해는 무조건 만들어지죠, 활성산소가. 근데 이걸 막아주는 성분이 간에서 그 효소가 만들어져요, SOD라고. 젊을 때는 이 활성산소 분해 효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잠 안 자고 술 밤새도록 마시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았던 몸이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40대에 접어들면은 얘가 거의 분비가 안 돼요. 찔찔찔찔 나와요. 그러니까 이 SOD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먹어주지 않으면 급속 노화가 옵니다. 근데 바로 SOD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물질이 OPCS예요. 얘가 어디에 많냐? 소나무 껍질에 제일 많아요. 근데 한국 소나무 껍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프랑스 해송, 프랑스 바닷가에서 자라나는 소나무 껍질에 엄청나게 이 OPC라는 물질이 많고 어, 그 1000kg 나무 하나를 자르면 1kg 추출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1kg의 OPC가 몇 천만 원 해요. 1kg짜리 한 포가. 수천만 원짜리예요. 엄청 비싼 물질인데 그걸 이렇게 포라이프는 집어넣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비타민 C의 40배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크림베리 식이섬유, 아세로라 열매 추출물, 녹차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메이에서는 이런 크랜베리 가지고 엄청난 항산화 물질이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따로 팔죠. 크랜베리 가지고 비타민 C 해가지고 팔고 있는데 단가가 달라요. 소나무 껍질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 활성산소를 가장 잘 흡수하고 잘 배출시키는 과일이 뭐냐? 아사이베리입니다. 블루베리랑 비교해 보시면 블루베리가 뭐 4,600 정도 되는데 아사이베리가 10만 2,700이죠.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슈퍼푸드로 뽑혔잖아요, 아사이베리가. 항산화력으로 따지면 과일 중엔 베스트다. 근데 이렇게 강력한 엘더베리는 염증을 빼주는데 특화된 베리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씨, 뭐 사과 이런 것들도 혈관 건강에 탁월하죠. 그리고 EGDX 안에 트랜스포 팩터가 하루에 600ml만 먹어주면 2시간 안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여기는 200ml 더 추가해서 충분히 트랜스포 팩터가 800ml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왜 중요한지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특히 면역이 안 좋으면 간이 해독이 안 돼요. 간 자체가 해독이 안 됩니다.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끊임없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끓기 때문에 간 해독할 시간이 없어요, 면역 자체가. 그러니까 면역이 높아야 간도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이 좋아지려고 할 때도 이 프로티에프 단백질이 엄청 중요합니다.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그 주 원료가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단백질 중에서도 최고가 라인이 가수분해 유청이 가격이 비싸냐, 남백이 비싸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남백이 더 비쌉니다.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가수분해 단백이 제일 비싸고 흡수율도 제일 높아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달걀 한 판 쪄가지고 노른자 다 버리고 흰자만 막 20개씩 먹잖아요. 이게 근육을 가장 빨리 만듭니다. 근데 가수분해를 시켰어. 헬스 트레이너들은 그냥 먹잖아요, 달걀을. 그러면 간하고 콩팥이 또 일을 해야 돼. 그 단백질을 분해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가수분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뭐 백수미님 혹시 음소거해서 대답하실 수 있나요? 가수분의 뜻을 아시나요? 어,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라고 하면 물을 첨가해서 뭔가 화학 반응을 시켜서 잘게 쪼개서 세포가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빠르게 흡수되게끔 한 거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냥 한마디로 분해가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분해가 다 이미 다 끝난 단백질이다. 그래서 먹으면 바로 흡수가 돼요. 간하고 콩팥이 할 일이 없다. 무리가 그러니까 10년, 20년 장복해도 안전하다. 환자들이 먹어도 안전해요. 간이 안 좋은 사람도 먹어도 된다. 가수 분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유청 단백, 농축 유청 단백, 산양류 단백질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는 가수 분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가수 분해를 시키면 2배 정도 가격이 비싸져요. 600원짜리가 1200원이 돼요. 가수 분해를 시키면 그냥 가격이 확 2배 점프합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그냥 농축 유청을 팔아요. 대부분. 홈쇼핑에 파는 거 가수분해 유청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다 그냥 농축 유청 단백질을 파는데 그거는 오래 장복하면 간이나 콩팥에 무리가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리고 여기 안에도 트랜스포 팩터 한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먹으면 끊임없이 체지방을 태워요. 그 근육 근손실을 막아줘요. 4시간 동안. 얘를 이렇게 한 2스푼 먹고 나서 이렇게 4시간 동안은 체지방을 계속 태우고 근손실을 막아준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던 우리 단백질의 장점을 얘기하셔야 돼요. 내장 지방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EGDX 파우더에다가 우리 단백질 한 스푼을 같이 타서 먹는 거를 추천드려요. 맛도 더 좋아지지만
체지방이 훨씬 더 빨리, 이 안에도 물론 들어있지만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아요. 내가 몸무게가 60kg면 우리 단백질 몇 스푼을 먹어야 될까요? 퀴즈. 김혜영님 아시는 것 같은데. 3스푼, 대략 3스푼요? 60kg면, 0.9. 그러니까 10kg당 10g이에요. 10kg당 10g. 그 한 스푼이 단백질 10g이에요. 그럼 아, 20g 60kg, 아니에요? 아니, 10g. 아, 그래서 6스푼 드시면, 60kg면 6스푼 드시면 딱 맞아요. 근데 파우더팩 안에 단백질이 몇 그램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김혜영님? 단백질 18g. 예, 18g. 그러니까 얘를 세 포 먹어도 거의 60kg면 다 충족하는 거죠. 근데 추가로 저는 이렇게 2시간마다 한 스푼씩 더 먹는 걸 추천드려요. 해독할 때. 그러면 체지방이 훨씬 더 잘 태워지고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엄청 잘 태워져요. 제 옛날에 고객 그 체험 사례 보면 20일 만에 뭐 내장 지방이 80이었는데 뭐 20대로 떨어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80이 20이 된 거예요. 내장 지방이. 체지방이 28이었는데 뭐 이렇게 20으로 내려갔죠. 28에서 20으로 체지방이 20일 만에. 그게 그분이 이 프로티에프 단백질을 하루에 6스푼 먹었거든요. 운동 안 했어요. 운동 안 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제 DS 캡슐팩은 빼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이제 성분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드셔야 되는데 이 안에도 트랜스포 팩터가 몇 알이 들어있을까요? 캡슐팩 안에 오인숙님 혹시 아세요? 캡슐팩 안에 팩터 아연이 몇 알 들었는지 아세요? 2알 맞아요. 2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들이죠. 대장, 간, 신장, 호흡계, 림프계 얘네들이 배출 기관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 수치가 낮으면 해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야 간도 해독이 된다. 그리고 팩터 아연이나 뭐 팩터 플러스에 보면 여기 주요 성분에 보면 L-메티오닌이라고 꼭 적혀 있어요. 이게 왜 들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L-메티오닌이 항산화 작용도 하고 글루타치온 합성을 도와줘요. 이게 간이 해독할 때 제일 중요한 성분입니다. 1차 해독에 꼭 필요한. 그래서 글루타치온 합성을 도와주고요. 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고 신경계 건강을 또 도와줘요. 그래서 팩터가 단순히 면역 제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가. 간 해독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신경계 안정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팩터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방광신장의 요로 감염, 요로 결석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혹시 요로 결석으로 힘들어하는 분은 팩터 먹이셔도 돼요. 이거랑 PBGS 있죠. PBGS도 요로 감염을 막아주는 성분이거든요. 크린베리 성분 들어있잖아요. 걔가 요로 쪽에 엄청난 염증을 예방해주는 물질이거든요. PBGS는 남자들 정력에도 엄청 좋아요. 전립선 비대증. 그래서 혈관 확장에서 정력제로도 쓰이고 피부 미용에도 쓰이는 게 PBGS입니다. 요렇게 같이 먹으면 요로 쪽에 뭐 요로 염증이나 요로 결석 둘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에도 갈 때 1단계 필요한 게 비타민 B군하고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메티오닌이랑 단백질을 충분히 잘 드셔야 잘 만들어지고 비타민 B군들이 거의 다 필요해요. 이렇게 들어가야 일단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게 항산화제, 비타민 C, A, E, 셀레늄, 코엔자임 Q10, 뭐 아연, 구리, 망간, 그다음에 황 성분이 많은 게 마늘, 양파, 양배추, 그 알싸한 애들 있죠. 특히 이제 황 성분 많이 들어있는
그 타사 제품이 이제 PM이죠. PM이 이런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이렇게 막 후끈후끈해지고 몸이 더워지면서 막 힘이 확 나게 하면서 비타민 B를 때려 부은 제품이 PM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하고 이 유황 성분 가지고 승부를 보는 회사가 PM이에요. 그 두 가지, 단 두 가지. 미네랄도 없어, 걔는. 항산화 성분도 별로 없어. 그냥 비타민 B, C 이런 거 가지고 항산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비싸고 좋은 항산화를 넣은 것도 아니야, 솔직히. 근데 그렇게 잘 나가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다 그런 제품들 진짜 제대로 알려줘서 정말 좋은 제품이 이거다라고 알려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해독의 핵심 물질이 실리마린이죠. 그 우리 엉겅퀴, 민들레, 서양 민들레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밀크시슬로 유명하죠. 밀크시슬의 주 성분이 실리마린입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 해독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성분들이 글리아신, 타우린, 글루타민, 시스테인, 메티오닌, 글루타치온, 아르기닌도 필요해요. 2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이 우리 포라이프에 특히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2단계 해독에 필요한 제품. 오인숙님 혹시 아세요? 요런 거 2단계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우리 포라이프 제품. 슈퍼디? 그럼 어디 있을까요? 타우린, 네? 타우린, 글루타민, L 글루타민, 타우린, L 아르기닌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에너지 에너지 고스틱. 고스트? 그렇죠. 에너지 고스틱이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 음료가 아니에요. 간 해독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너지 고스틱 우리가 권할 때 단순히 에너지 올려주는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간을 해독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에너지도 살리고 당신의 근손실도 막아주고 간을 이렇게 재생시키는 그런 물질도 같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캡슐팩 안에 이렇게 11종의 다양한 부원료, 특히 이제 슈퍼디 안에 보통 밀크시슬 추출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밀크시슬만 들어있나 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리마린이 핵심 물질이고요. 엉겅퀴 그 추출물이죠. 국화가입니다. 그리고 얘는 2000년 전부터 사용했던 아주 그냥 안전하고 인정받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붉은 토끼풀. 얘는 그 천연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갱년기 여성한테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벨레비 먹잖아요. 벨레비를 꼭 안 먹어도 슈퍼디 안에 그런 천연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다.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서양 민들레 안에 실리마린하고 콜린이 특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분들은 슈퍼디를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제 역할로 쓰셔도 돼요. 소화제. 고기나 이런 뭐 음식을 과식을 했을 때 얘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슈퍼디는 소화제 역할도 한다. 담적 분비를 촉진한다. 아티초크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슈퍼디는 단순히 간 제품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 역할도 하고 호르몬 조절도 하고 소화제 역할도 하고 간 재생, 간 해독 이런 역할도 한다. 담적 분비 제품 유명한 제품 있죠. 의사들이 간 안 좋다고 하면 처방해 주는 제품이 뭐가 있죠? 병원 가면 우루사죠, 우루사. 우루사는 그냥 쓸개즙 분비 잘 되게 하는 물질이지 간을 재생하거나 해독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거를 우루사 드시는 분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슈퍼디는 그냥 간에 좋다고 하는 논문에 있는 물질들을 다 모아놓은 어벤져스 같은 애예요. 간 어벤져스. 그러니까 얘는 두루두루 좋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간 제품이 아니다. 그걸 이제 어필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밀크 시슬이 간 기능을 회복하죠. 그래서 술 드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슈퍼디만 잘 챙겨 먹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 클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 저번에 배우셨죠? 얘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죠? 우리 김혜영님 기억나시나요?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세요? 요거. 아, 이그나이트. 유나이트. 아, 이그나이트. DX 캡슐팩에. 네, 캡슐팩 안에 이그나이트가 들어있잖아요. 이그나이트는 지방 세포 사이즈 자체를 줄여버리는 애예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 면적이 확 줄어들게 만드는 애고, 이그나이트 성분을 보면 되게 재밌는 성분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망고씨 추출물이 왜 들어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프리카 망고씨 추출물이 왜 들어갔냐? 찾아보신 분 혹시? 궁금- 나만 궁금해. 자, 이게 렙틴 저항성을 원래대로 돌려줘요. 인슐린 저항성을 원래대로 도와줘요. 렙틴 분비 잘 되게 하고 인슐린 분비 잘 되게 도와주는 게 아프리카 망고씨예요. 그러니까 당뇨 안 좋은 분들은 이그나이트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추씨 추출물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 왜 들어있을까? 오인숙님, 고추씨 추출물이 왜 들어있을까? 체온을 막 올리는 거예요. 고추 먹으면 우리 막 몸도 땀나잖아요. 생강뿌리 오일도 들어있는데 걔도 체온을 올리고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이그나이트잖아요. 지방 사이즈 줄이고 그다음에 렙틴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막 몸에 열나게 하고 태워서 체지방 감소시키는 애. 그런 애가 이그나이트입니다. 얘가 상 받았잖아요. 2017년에 그 모든 미국 건강기능식품들 신제품 중에 대상 받았던 제품입니다. 되게 특별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랑 찰떡궁합이 있는데 뭘까요? 이그나이트랑 찰떡궁합 제품. 김혜영님 기억나시나요? 트랜스퍼 팩터? 어, 슈퍼디. 아닌데. 저기 그 TF 단백질입니다. 2017년 TV 어워드 상 받았던 제품이고, 얘를, 프로티에프랑 같이 먹으면, 체중 증가를 억제시켜요. 그리고 체지방을 엄청나게 활활 태우고, 50% 이상 촉진된대요. 막 태우는 거예요, 막. 또 체지방 축적을 16% 감소시키고, 근손실 없이.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을 감소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해독하고 나도 이렇게 사람이 늙지 않는 이유가 이그나이트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TF 단백질도 그 역할을 하지만 그리고 CM 슈퍼 혹시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CM 슈퍼를 먹으면 이게 처지는 걸 막아줘요. 탱글탱글하게 해줘요, 피부를. CM 슈퍼 안에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구리 비타민 K, 비타민 B6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구리가 왜 들어갔을까? 칼슘 제품에 구리가 왜 들어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네. 구리가 왜 들어갔지? 어, 구리가 들어가면 얘가 그 엘라스틴이랑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주 원료예요. 구리가. 그러니까 콜라겐은 뼈 만드는 데도 쓰이고 인대 만드는 데도 쓰이고 피부 조직부터 세포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다 필요한 게 콜라겐인데 뿌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뼈 주변 조직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비타민 K가 왜 들어갔는지 아는 분? 윤타라님 혹시 아세요? 비타민 K 왜 들어갔는지? 칼슘, 마그네슘 흡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흡수율도 높이고요. 비타민 K는 배출, 쓰고 나면 그 칼슘을 배출을 더 잘. 배출시키는 역할도 하는 게 비타민 K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가 비타민 K랑 비타민 B6가 쓰고 남은 칼슘이 혈관에
이렇게 침착되지 않게 막아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더 많이 뼛속에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몇 대 몇일 때 제일 흡수율이 높고 안전할까요? 우리 백수미님 혹시 아시나요? 2대 1이요. 아유, 맞습니다. 모범생이시네. 자, 칼슘은 2대 1일 때, 마그네슘이랑 2대 1 비율일 때 가장 흡수율이 높고, 비타민 D가 꼭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셔야 되고, 보통 시중에 칼슘제는 칼슘, 마그네슘 2대 1, 비타민 D 함유, 뭐 이게 끝이에요. 근데 프로라이프는 과학적으로 배출이 더 잘 되게, 안전하게, 흡수도 잘 되고, 배출도 잘 되게 비타민 K랑 B6도 넣었다. 그리고 그 뼈 조직이 더 잘, 그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신경세포까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구리까지 넣었다. 더 과학적인 거예요. 가격이 엄청 싸죠. 칼슘 중에 제일 비싼 칼슘은 어디에서 추출한 칼슘일까요? 오인숙님 아시나요? 해조에서 해조 추출한 어디? 해조 어디? 어, 바닷가 어디서? 바닷가 어떤 성분에서? 해송이었나? 아니, 해소? 해조 칼슘인데. 바닷속에는 소나무가 살지 않아요. 아, 그니까 바닷속에 흡수 산호초, 산호초. 산호초. 아, 산호초. 어디 산? 어느 나라 산? 산호초. 영국. 어, 맞아요. 영국. 맞습니다. 영국산 해조 산호초에서 추출한 게 칼슘 원료 중에는 최상급입니다. 근데 프라이프는 그 제일 좋은 원료를 쓰고 이렇게 좋은 걸 다 집어넣는데 2만 원밖에 안 해요. 원래 이 정도 어, 성분이면 4, 5만 원 받아도 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포라이프에서 노마진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M슈퍼예요. 마진을 안 남기고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제품. 그러니까 가격이 그래서 착한 거지. 원래는 4, 5만 원 받아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싸게 드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로 빠졌네요. 자, 넘어가고. 지금 시간 다 돼 가지 않나? 40분이네? 어떡하죠? 다음에 여기까지 할까요? 오인숙 사장님, 지금 혹시 준비되셨나요? 제가 이그나이트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잠깐만요. 빨리 끝낼게요. 1, 2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티폼 이그나이트 비타민이랑 프로티에프 12주 동안 섭취했더니 이렇게 식욕도 감소시키고 포만감 정진되고 모든 대상자 100%다 신진대사가 촉진됐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고요. 캡슐팩 안에 들어있는 게 이렇습니다. 빵빵하죠.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게 캡슐팩이다. 그래서 간해독만 잘 되면 안 되고 장해독까지 같이 했을 때 진정한 해독이 되기 때문에 유산균 제품이 꼭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오늘 EGDX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효진 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또 잘 안 나고 또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것 같은 그 EGDX입니다. 오, 예, 좋습니다. 오인수 사장님 거 이제 공유가 되고 있어요. 네, 오인수 사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셔요. 현재 슬라이드. 이게 지금 조금 느리게 뜨네요. 여기 현재 슬라이드부터 네. 눌러주셔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전체 화면은 안 뜨고 있어요. 이거 어, 시간이 좀,
걸리나? 안 보이시나요? 전체 화면이 안 보여요. 이 전체가 보이고 이게 장표로 딱 떠야 되는데 네. 장표로는 안 뜨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전체 화면 보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화면 보기요? 예, 여기 밑에,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그 네, 옆에, 아니요, 왼쪽에. 요거요? 아니, 그 옆에요. 예, 옆에, 얘요? 오른쪽으로 옆에요. 그 옆에, 예, 이거요? 그거에.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전체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잘 크고 있나 아니면 잘 키우고 있진 않나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못 먹여서 잘 안 크나라고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요즘 우리들 자녀들 보면은 식습관이 어떠세요? 이처럼 건강에 좋은 식단보다는 입에 맞는 식단을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닌가요? 키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양소 섭취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과일, 채소, 단백질, 생선 등 흰쌀밥보다는 현미, 잡쌀밥 등 영양식단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 습관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장에 있어서 점프성 운동이 좋다고는 하는데요. 무릎, 발목 등 무리가 덜 가면서 유산소 운동도 되는 배드민턴, 훌라후프 등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발끝치기 운동이라고도 있는데요. 발끝을 모아놓고 뒤꿈치를 모으고 앞에 엄지발가락 부분은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면 심장에 무리는 없지만 혈액순환에 공급이 돼서 잠자기 30분 전에 이렇게 한 300회 정도 운동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숙면인데요. 숙면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시죠? 숙면 시간에 성장 호르몬 파동이 잠자는 시간 동안에 4번 정도 4번 사이클에 나오는데요. 그중 첫 번째 나오는 파동이 성장 호르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때 시간이 12시에서 2시라고 하는데 10시부터는 일찍 자는 습관이 들여져야 우리 아이들 키 성장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체험 사례를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이 한정적이라고도 해요. 한 끼에 과다 섭취하다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지 파우더에는 18g의 단백질과 9g의 미네랄, 12종의 비타민이 있어서 균형 잡힌 영양소 식사를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배우진 사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수 분리 유천 단백질이 있어서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소화 흡수에도 좋은 단백질입니다. 바이오2는 혈중 중성지질 개선과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주고요. 오메가3 지방산인 DHA, EPA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식물성 성분인 아마씨유와 홍화씨유, 보라씨유 등도 함유로 오메가6 지방산도 적절히 배합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요. 건조한 눈을 개선하는 눈 건강 기능성이 추가된 3중 복합 기능성 제품입니다. 방금 또 설명해 주셨죠. CM 슈퍼, 칼슘 마그네슘 환상적인 2대1 조합과 해조칼슘류가 포함되어 있고요. 비타민 D 함유되어 있어서 어깨 뭉침, 요실금, 눈떨림, 치아, 관절 및 골격 및 신경과 근육 조직, 보존력 향상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레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엿산과 식물성 에스트로겐, 아마시유 추출물이 첨가가 되어 있고요. 포도씨유 추출물, 항산화
성분이 있으며 여성 호르몬 균형과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키는 유전을 제외한 키를 결정하는 후천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방금 안내드렸던 것처럼 영양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운동 습관들이 있습니다. 성장기 운동 시에 주의할 점은 운동 강도는 운동량의 70%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주 3회 기준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관절에 주는 운동을 지나치게 주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키 크는 식단을 통한 적절한 영양 섭취는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하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칼슘 공급원, 비타민 C, 비타민 D와 같은 비타민을 키 크는 식단에 포함하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양질의 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유지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사진은 제 사랑하는 첫째 딸이에요. 14년 1월 23일에 이렇게 태어났고요. 저는 인공수정 2번과 시험관 1번으로 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양하라고 했었는데 선물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 딸한테 그냥 건강하게 자라고 엄마랑 친구처럼 이쁘게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잠잘 때마다 우리 애기한테 이렇게 주문처럼 외웠는데요. 잠깐 영상 하나만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리TV의 김민슬이라고 하고 국민 아이야라고 합니다. 아침에 3번씩 영양제이라고 하는 젤리를 먹고 그러면은 면역도 좋아지고 키도 쑥쑥 끝나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젤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저는 무슨 큰 과일이나 노란색 빛이 나는 태양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저는 아침에 매번 3알씩 먹는 이 면역 젤리를 먹으면 키도 쑥쑥 크지만 뇌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마비살찐 차제 정상에서 설명을 좀 들려볼게요. 네,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젤리는 3번씩 먹지만 저녁에는 안 먹는 게 좋아요. 하루에 3개씩 먹는 게 더 건강해서 매일 아침에 3개씩 먹으면 3알씩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이 젤리는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꼭 먹어야 돼요. 먹으면 건강해지니까 꼭 먹었으면 좋겠어요. 실천해보세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꼭 먹으세요. 안녕. 네, 제가 방금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요. 제가 키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정보를 나눔을 할 때 옛날에 우리 애기가 찍었던 동영상이 잠깐 생각이 나서 보여가지고 한번 웃고 싶어서 넣었고요. 지금 첫째 아이에 대해서 제가 정보 나눔 좀 할게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12월 달에 첫 생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신랑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 4월 달에 4학년 됐을 때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성장 검사를 하고 성조숙증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 소변검사까지 했는데 결과로 나오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 키가 149였거든요. 근데 얘는 5cm밖에 더 안 자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 영양요법도 있고 주사요법도 있지 않나요? 했더니 그거 다 해도 얘는 예상키가 5cm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이 엄마 나 주사 맞춰줘 키 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서 주사 맞으려면 매일 잠자기 1시간 전에 주사를 맞아야 되고 너가 매일같이 그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 했더니 그건 또 싫은 건가 같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엄마가 키 크게 해줄게. 그리고 바로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파우더 식사와 바이오이, CM 슈퍼, 그리고 생리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벨레비 이렇게 해서 섭취를 했는데 2달 후에 여기 지금 학생 건강 검진표가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23년도 7월 1일 날짜 기준으로 나왔어요. 그때 4월 달에는 149였는데 7월 달에 검사할 때는 151cm로 자랐고요. 이 가운데 사진은 저희가 예전에 다낭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 애들은 18개월 차이예요. 연년생이고. 근데 항상 밖에 나가면 남들은 보기 한 두세 살 정도 등치와 키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화담숲에 나와 있는 사진은 작년에 저희 가족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어떠세요? 지금 키는 158이고요. 지금 그 성장 호르몬이 그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관련을 하는데 여자는 만 14세쯤에 다친다고 합니다. 만 14세에 다친다 하더라도 꾸준히 성장 호르몬이 성장판이 닫히지 않아 있으면 5cm, 0.5cm, 1cm씩 이게 꾸준히 자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지금 아침마다 파우더 식사와 바이오이 그리고 요즘에는 음, 타베트리란 거랑 이런 염증에도 좋은 관절에도 좋은 거를 제가 하나씩 더 추가로 먹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 더 저희 둘째와 첫째가 이제 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거의 이제 둘째도 언니처럼 쑥쑥 자라고 있고 저희 조만간 제 키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 열심히 우리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벨레비 그다음 바이오이 같이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 이 키성장, 이 사례 너무 좋은데요. 이 애들, 딸내미들 역시 아니, 제가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공유도 좀 구르고 너무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너무 두 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3분 남았어요. 9시.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질의답은 없는 걸로 하고, 혹시나 나는 꼭 이거 하나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 한 분만, 네, 질의답 저요. 해주세요. 오, 네네네네. 강수인. 네, 저희 딸내미가 지금 네.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데 살짝 이제 가슴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벨레비를 드셨는데 저희 애는 벨레비 빼도 되는지. 여보세요? 아, 자, 네. 네. 우리 오인숙 사장님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큰애는 이미 가슴이 3학년 때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생리는 그 해에 1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벨레비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그때 스폰서님한테 여쭤봤을 때 이제 가슴도 나오고 2차 성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저희 둘째는 지금 먹다 안 먹다 하기는 했지만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정도만 먹어주는 꾸준히 먹어주는 거를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김한정 골드님 운전 중에 듣고 계시는데 해주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운전 중이라, 근데 마침 신호가 걸렸어요. 벨랩이,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성징, 가슴이 좀 나와 있는 게 2차 성징이라면 지방이 아니고, 벨랩이 드셔도 안전한 부분은 거기에 호르몬을 조율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여성 호르몬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억제가 되게끔까지도 하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과할 때 그거를 조율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 한 알 정도 기본 양보다 좀 적게 드셔도 무방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권장은 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수희님 답변 잘 됐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강사님 수고 많으셨고, 단톡방에, 그리고 각자 우리 스폰서님들께 오늘 강의 어땠는지 또 나눔, 소감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 온라인 마케팅 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숙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